안녕하세요. 입시를 보다입니다. 오늘은 삼육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삼육대학교 세운인재 전형이죠. 1단계에서 이제 4배속 선발을 하고 2단계에서 면접 40%를 반영하는 방식이고요. 수능 최저는 일반 모집 단위는 없습니다. 약 학과만 이제 3합 5. 아무래도 다른 학교에 비해서 좀 특이점은 1단계 배수가 많다는 거. 4배수면은 일반적인 학교들이 3배수인데 한 배수를 더 뽑아주는 거잖아요. 그거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죠. 그리고 면접도 40%라고 하는 거는 다른 학교들이 대부분 면접 30% 반영하는 방식에 비해서 면접에 대한 비중도가 매우 높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면접이 40% 이상의 학교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40% 이상이라고 하면 실제로 면접에 의해서 합격, 불합격이 거의 결정된다라고 보셔도 무방하다. 이 서류평가 요소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를 보면 크게 세 가지 요소를 보고 있어요. 1단계는 이제 진로 역량. 아무래도 가장 중요하겠죠? 지원한 전공을 위해서 3년간 뭐 얼마만큼 열심히 했느냐를 보는 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일 많이 보는 게 교과 이수 단계, 계열 적합성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과나 문과 전부 다 어떤 식의 교과 이수 단위와 성취도를 가졌는지를 보고, 탐구 보고서나 심화학생 같은 탐구력이라고 하는 것도 기본적으로는 나열식보다는 실제로 얼마만큼 좀 지속적으로 꾸준히 참여했는가, 그리고 그 탐구 보고서에 대한 그 내용들이 그래도 좀 구체적으로 좀 기재가 되어 있느냐, 이런 게 좀 포인트라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진로 역량에서 좀 중요하게 보는 게 지속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어떤 진로 활동이 좀 구체적으로 연결되는 스토리 라인, 이런 것들에 대해서 3학년때는 좀 많이 좀 관심을 가지고 생활기록부 기재 내용들을 살펴보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 부분이 결국 면접하고도 연동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만큼 지속적으로 활동을 했느냐, 혹은 진로가 바뀌었을 때 그 바뀐 순간부터 얼마만큼 깊이 있게 활동을 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좀 보여줄 필요가 있다. 학원 역량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제 우리 대학에서 전공 수업 따라올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성적적 측면에서는 현재 성적이 좋지 않다 하더라도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부분, 대부분 그러한 데이터로 좀 많이 참고해서 보는 게 성적에 대한 우상향 그래프죠. 1학년보다 2학년, 2학년보다 3학년. 뭐 최소한 원점수 기반했을 때 꾸준히 점수대들이 올라갔는지, 이런 것들. 그러다 보니 실제로는 종합전형에서는 등급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물론 반영하는 비율이 있는 학교들도 있긴 하지만 절대적이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떤 학교는 우리는 2등급이 아니면 여기를 못 써, 이렇게 말씀하시는 학교들도 있는데, 그게 과연 정말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 같고, 실제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의 학업 역량, 즉 성적이라고 하는 측면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얘기를 해보면 등급보다 더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원점수예요. 원점수. 왜냐면 원점수 기반해서 성취도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학교가 85점에 A다. 그러면 이 학교는 어떻게든 원점수에 85점만 만들면 A를 준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A라고 하는 게 등급으로 치환되는 건 아닌 거잖아요. 1등급의 A가 나올 수도 있고요. 2등급의 A가 나올 수도 있고요. 심하면 3등급의 A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등급이라고 하는 걸 대학들이 각 학교마다의 등급에 대한 그 보정을 해줘야 돼요. 절대적으로 보기가 어려우니까. 그리고 등급을 절대적으로 보는 전형이 따로 있잖아요. 교과 전형이라는 전형. 그러다 보니 실제로 종합전형에서 성적이라고 하는 측면은 일단은 원점수를 봐주시고, 원점수 대비한 성취도,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한 평균과 표준 편차라고 하는 부분에서의 해석이 굉장히 중요하다. 세특 핵심이죠. 다만 36대학교를 지원하는 학생들에 대한 등급대가 3등급 후반에서 4등급대 정도의 학생들이 가장 많아요. 그러면 그 학생들의 생활 기록부의 기재 내용 중에서 학원 역량을 두드러지게 보여줄 수 있는 기재 역량이 많다고 보기 좀 어려워요. 그렇다면 오히려 어디에 더 집중을 해야 하는 게 더 좋냐? 이 등급대는 수업 태도입니다. 수업 태도는 얼마만큼 내가 적극적으로 그 수업에 참여했는지, 그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죠. 그러면 흔히 얘기하는 자기주도 학습이라고 하는 부분까지도 컨택해서 보여주기가 좋아요. 그리고 어떤 활동을 할 때는 항상 동기를 꼭 기재해줬으면 좋겠다. 내가 어떠한 호기심, 아니면 어떤 관심을 가지고 이 활동을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기재가 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이 정도의 내신 등급대 학생들의 생활 기록부의 세특 내용이라 하더라도 굉장히 퀄리티 있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런 점에서 기본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공동체, 인성 영역이에요. 결국 삼육대학교도 종교재단 학교이다 보니 인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아예 안 볼 수는 없습니다. 인성과 봉사라고 하는 부분을 기준으로 갖고 가되, 삼육대의 종교적인 어떤 이념이 아니라 교육 이념에 포커스 잡으세요. 이게 종교재단이라고 해서 그 학교에서 그 종교를 믿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물론 이제 채플이라고 하는 그 종교 수업이 분명히 있긴 하지만 그건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근데 그거를 빼고 우리가 본다면 단순히 삼육대학교는 어떤 학교고, 이 학교가 추구하는 어떤 교육 이념을 보고, 여기에 내가 가지고 있는 생활기록부의 인성 혹은 공동체라고 불리는 영역에 매칭되는 게 얼마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잘 판단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봉사 같은 경우에도 시간 채우기보다는 그 봉사 이름을 봤을 때 나름 의미가 있는 봉사들이 있죠. 환경미화라고 하는 이름만 들어가는 봉사보다는 조금 더 그냥 딱 봤을 때도 이런 좀 적극적 봉사네? 이런 어떤 명칭이 들어가는 봉사활동들, 그리고 이제 갈등인재 같은 부분들이 최근 생활기록부에 기재가 잘 되어 있으면 유난히 이제 공동체 영역에서 조금 더 두드러지는 능력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리더십이라고 하는 부분도 마찬가지죠. 어떤 역할이라고 하는 거에 우리가 주목을 하는 거지, 반장이냐, 뭐 부반장이냐, 회장이냐, 뭐 부회장이냐 이런 거에 우리가 의미부여하는 건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실질적으로는 어떤 역할을 맡았고 그 역할에서 내가 어떤 것들을 했느냐. 갈등 중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팀 프로젝트나 여러 가지 팀 플레이를 했을 때 의견에 대해서 어떤 조율자의 역할을 했느냐. 아니면은 같이 참여를 했느냐. 얼마나 더 적극적으로 협력을 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모습들을 좀 잘 보여줬으면 좋겠다. 성실성 당연한 거니까 더 말씀 안 드립니다. 면접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보면 기본적으로 삼육대학교 면접은 서류 기반 블라인드입니다. 근데 면접관 2분이 들어오시고 지원자 1명이 들어가서 대략적으로 7에서 10분 정도 내외 면접을 봐요. 짧은 시간입니다. 하지만 그 시간 안에 꼬리 질문까지 합친다라고 하면 6, 7개의 질문 정도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재심은 없고요. 오직 생기부 내용만을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얘기하는 뭐 다른 거 물어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대학에 들어오는 뭐 지원 이런 거 없습니다. 생기부에 있는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만 다 물어봅니다. 가장 포인트가 전공 적합성, 발전 가능성 영역이죠. 지원 동기 이런 것들, 뭐 전공 관련 활동들을 특히 세특이나 동아리 활동 기준에서 여기에 뭐 하나 더 물어본다면 이제 입학 후의 학업 계획에 대한 현실성을 물어요. 그러니까 학업 계획을 세웠는데 이게 현실성이 없으면 안 돼. 다음 인성 영역, 공동체에서의 어떤 협력이나 태도 아니면 가치관 같은 것들, 그리고 소통 능력 이런 것들 보고요. 아무래도 7분은 10분은 되게 짧은 시간이에요. 그 시간에 6개, 7개를 물어보면 1분 내외거든요. 거의 1분 30초 내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질문을 했을 때 그 의도를 최대한 빨리 정확히 파악해야 돼요. 그리고 답변을 할 때도 짧게 답변해야 되잖아요. 짧게 답변하는 핵심이 뭡니까? 일단 결론부터 말하는 2가지씩 답변이 가장 짧게 그리고 논리적으로 말할 수 있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런 연습들을 좀 꾸준히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예상치 못한 질문에 대한 순발력과 논리성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갖고는 계셔야 되겠죠. 다만 저는 이런 걸 얘기할 때 꼭 얘기하지만 팩트로만 얘기하세요. 모르면 모른다라고 얘기하는 게 정답입니다. 괜히 모르는데 아는 척하면 망하는 케이스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조금 생각을 잘 하셔야 되고, 필승 전략으로 일단 저는 면접 준비할 때 이렇게 준비를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선 생기부 내용들은 모든 활동들은 동기 과정 결과로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내가 이걸 하고 어떤 과정을 했었고 그것 때문에 뭐가 변했지. 전공 관련된 활동들은 꼬리 질문까지 2-3개가 연타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문장을 정리하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그리고 확장력 있게 그 스토리 라인들을 구성을 하셔야 됩니다. 삼육대학교를 이제 쓰는 학생들이 삼육대가 1번 카드인 친구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4번, 5번, 6번 라인에 구성이 돼 있을 거예요.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그냥 일단 확보를 해야 되겠다. 그 얘기는 학교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얘 뽑아놨는데 얘 딴 학교 가거나 반수한다고 하거나 아니면 정가해가지고 이 모집단이 들어오지 않으면 어떡하지라는 고민이 무조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면접관은 얘가 우리 학교에 와서 혹시 반수할 계획을 갖고 있는 친구 아닌가? 아니면 다른 과로 넘어가려고 하는 친구가 아닌가? 이런 친구들 당연히 좋아할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면접 준비를 할 때 최대한 학교에 대한 관심도 높일 수 있는, 그러니까 최대한 학교에 대한 관심이 높다라는 걸 어필해야 돼요. 그렇다면 교육 이념, 지금은 미션, 비전, MVP 같은 거, 아니면 특화 프로그램들 있죠. 뭐 건강과학 특성화다. 그럼 그런 거에 대한 일정 이상의 지식과 정보를 갖추고 있어야죠. 최소 지원하는 학과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 학과는 어떤 학과고 이 학과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배우는지 정도는 알아야 그런 부분들을 면접 답변에 적절하게 녹여서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런 게 제가 보는 학교에 대한 로열티라고 보는 겁니다. 당연히 저라도 그런 친구를 조금 더 선호하겠죠. 어차피 4개수를 뽑아놨어. 누구를 뽑아도 괜찮다? 조금 더 충성도 있는 친구, 조금 더 우리 학교 더 좋다고 하는 친구를 뽑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게 면접 전형에서의 어떤 드라마틱한 그 역전의 발판이 된다고 저는 보니까. 다음은 이제 겸손한 자신감이라고 얘기했는데, 일단 우리가 질문과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일어나는데 제가 보는 것 중에 이제 크게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모르는 질문이 나왔어. 아니면 내가 지금 이해가 안 가. 라고 했을 때 대부분 학생들이 갑자기 뇌절돼. 하고 말 못한단 말이야. 그러면 안 돼. 바로 이렇게 죄송합니다. 잠시 생각할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죄송합니다만 다시 한 번만 질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정중히 요청을 하면 다시 말씀을 해주세요. 이때 쫄지 말고. 그리고 2번째, 이거 제일 많이 실수하는데 말을 하다가 말 것을 흐리면 안 됩니다. 이게 학생들이 얘기를 하다 보면 너무 오바되거나 갑자기 하다 보면은 말을 하다가 뒤에 단어들이 생각이 안 나. 그러면 하고 말을 흐리거든요.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럴 것 같으면 그냥 끊고 이상입니다 해서 답변을 딱 끝내줘야 돼요. 그래서 원래 답변을 만들 때 되게 짧게 만드셔야 돼요. 길게 만들면 안 됩니다. 어차피 다 머릿속에 생각도 안 나. 그러니까 최대한 짧게 만들어서 가장 중요한 단어들을 중심으로 해서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어디까지 명확히 전달할 건가. 그게 어떻게 면접 연습의 핵심인 거예요. 그런 것도 좀 잘했으면 좋겠고, 3번째는 대부분 학교 면접관님들이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중 하나가 마지막에 꼭 하고 싶은 이야기 있나요?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세요. 그러면은 정말 왜 내가 이 학교가 아니면 안 되냐. 아까 2번에서 얘기한 로열티라고 하는 부분에서의 어떤 그런 멘트들이 이 3번에 있는 마지막 할 말에 녹여서 들어갔을 때 진정성이 있으면
당연히 면접관님들 입장에서 뽑을 가능성이 더 높아지겠죠. 경쟁을 하고 입결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아요. 참고하시는 게 전 당연히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일단은 경쟁률 기준하면은 표면 경쟁률에 우리가 너무 하지 말자. 대부분의 10대 1에서 20대 1 수준인데 1단계가 4배수까지는 그냥이에요. 그 얘기는 예를 들면은 5대 1이다 하면 실질적인 경쟁률만 따져보면은 5명 중에 1명이 아닌 거죠. 4명까지는 1단계는 들어가는 거죠. 그 한 명의 자리를 가지고 누군가가 못 들어가는 확률이 되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지원자 4명 중에 1명꼴로는 1단계를 통과한다라고 그냥 생각을 하세요. 근데 만약 지원한 인원 숫자가 4명이 안 되면 훨씬 더 유리해지는 거겠죠. 그렇게 판단해서 보신다고 하면 실질적 경쟁률은 그렇게 높다라고 볼 수가 없다.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고, 입결 기준에서는 인기학과라고 하는 간호나 물질 같은 보건계열이나 아니면 일반학과, 아니면 비인기학과에 따라서 입결에 대한 스펙트럼이 매우 넓습니다. 인기학과들은 2등급 중후반, 3등급 초반, 일반적인 모집단이 3등급 중반, 4등급 중반 사이, 비인기나 어문계열은 5등급 때까지도 합격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대부분 3등급 후반에서 4등급 초중반 정도가 압도적으로 많다고 보시면 돼요. 학업 역량보다 진로 역량을 훨씬 더 많이 본다라고 하는 점에서도 4등급 중후반 때까지도 합격하는 여지가 있는 거니까 1단계를 패스했다라고 하시면 충분히 역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가 하나 더 바라봐야 되는 게 바로 뭐냐면 충원율이라고 하는 부분도 바라봐야 되겠죠. 이제 36대는 이제 인서울의 마지막 라인이에요. 아니면 이제 경기도권에 있는 상위 라인들하고 뭐 겹칠 수 있는 여지. 그냥 인서울 마지막 라인이라고 보시는 게 맞죠. 그러다 보니까 요 36대보다 한 단계 위에 있는 대학들 라인들 있죠. 뭐 예를 들면 뭐 가천대, 뭐 한성대, 뭐 서경대, 뭐 이런 학교들 라인들에 비해서, 그러니까 그 학교 라인으로 빠져나가는 인원들이 꽤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요 정도 쓰는 집단들이 그 위에 있는 라인까지 무조건 지원을 하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충원율이 그래도 100% 내외에서 돈단 말이에요. 5명 모집이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10등까지는 붙는 케이스가 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예비 번호에서 예를 들어서 최소 내가 100% 내외 정도 되는 것 같다고 하면 절대 포기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절대 포기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면접까지 만약 내가 1단계 패스다 갔을 때 내가 몇 등으로 내가 1단계를 갔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무조건 내가 합격할 거다 이런 마음으로 임해야 최종 합격 가능성도 더 높아지는 거 마찬가지니까 이건 저는 마인드의 이제 문제라고 봐서 충원율 100% 내에서는 예비 번호는 꼭 손에 쥐고 기다려보자. 이거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부터 보시는 거는 실제로 이제 삼육대학교에 합격할 수 있는 이제 계열별 이제 생기부 예시안이라고 하는 걸 이제 제가 한번 만들어 봤어요. 실제로 합격한 학생들의 생활 기록부를 기반으로 했고요. 거기에 이제 삼육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가이드에서 이제 얘기하는 여러 가지 그 생기부 기재 내용들과 함께 한번 믹스를 해서 예시안으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활동을 하시고 실제로 생활 기록부에 이런 어떤 내용들이 찬다라고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제가 보는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내용을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이 내용들을 잘 읽어보세요. 예를 들면 지금 경영경제탐구 축제 부스 운영을 했다. 대부분 이렇게 끝난다고 봤을 때 이 친구는 수요 예측 실패로 재고가 남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문조사 기획하고 데이터 분석하고 발주량을 산출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전년 대비 수익률이 증가했다는 결과까지 나와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내가 어떤 활동을 할 때는 그 활동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관점들을 다 집어넣어야 돼요. 내가 왜 이 활동을 하고 이 활동의 과정에서 내가 어떤 의도를 해가지고 그 활동들을 했는지, 그리고 정확히 내가 의도한 만큼의 어떤 결과값들이 나왔는지, 안 나왔으면 뭐가 문제였는지, 이런 식의 기재 내용들이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로 활동도 마찬가지고요. 교과 세특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교과 세특 내용들 중에서 어떤 식의 그 세특 기재 스타일이 들어가면 좋은지 한번 참고하실 수 있게 갖고 온 거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제 그 공통점들 찾아보셔야죠. 이 친구가 지금 학교 수업 시간에 있는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그걸 어떻게 확장들을 해갔는가, 아니면 어떤 식으로 다른 어떤 융합형적인 그 내용과 접목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런 게 실제로 생기부에 어떻게 기재가 되면 이게 좋은 생기부 기재 내용이라고 얘기하는지를 참고해서 보시라는 겁니다. 자연계열도 마찬가지죠. 뭐 소프트웨어 코딩 뭐 이런 거 할 때 일반적으로 뭐 파이썬 이런 거 한 번씩 활용하잖아요. 단순히 활용하는 게 아니라 이걸 실제로 어떻게 프로그래머 시켜서 활용을 해봤는지, 그리고 그런 걸 통해서 어떤 결과값들이 나왔는지, 이런 것들을 좀 잘 하시면은 실제로 진짜 내신능력과 상관없이 생활기록부의 기재 내용들의 퀄리티가 훨씬 좋다고 하면은 충분히 지원 전략을 짜고 합격할 수 있어요. 실제로 3등급 후반이 아니라 4등급 초반에서 36대를 붙는 친구들을 봤을 때 생기부가 어마어마하게 좋다라고 하지 않아요. 다만 생기부 내용을 봤을 때 지금 보시듯이 이런 예시안과 비슷한 느낌과 흐름들이에요. 하나의 활동을 하더라도 그 활동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지금 기재가 되어 있는지 그게 되게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참고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가 정리를 한 거니까 그런 점을 한번 봐주시고, 보건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보건계열 인기가 너무 핫하다 보니까
보건계와 관련되어서도 교과 세특은 어떤 식으로 세특 내용들이 들어가는 게 좋냐. 보건이라고 했을 때 어떠한 내용들이 좀 더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실제로 학교 입장에서 이 친구가 정말 적합도가 높다. 진로 역량이라고 하는 게 우리 학교에 어울린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건지 그런 것들을 조금은 보실 수 있고 어떤 활동을 하면 좋은지에 대한 좀 힌트도 얻으실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합격을 위한 학년별 로드맵을 한번 짜봤습니다. 1학년 때 이제 탐색과 발견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진로가 명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무조건 진로가 명확한 친구 별로 없어요. 대신 이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통해서 관심사를 넓히시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서 하나라도 본인이 혹시 관심이 있거나 이거 해볼 만하다는 게 있으면은 그 부분에 맞춰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확장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대부분 2학년이 됐을 때 어느 정도의 진로라고 하는 부분들이 조금씩 뭐 막연할 수도 있고 누구는 뚜렷하게 나올 수도 있고 하지만 아무튼 진로라고 하는 부분에 내가 어떤 진로로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 대부분 결정이 되죠. 왜냐면 실제로 1학년 2학기 때 일단 선택 과목들을 설정을 해야 되다 보니까 최소한 늦어도 1학년 2학기 때는 이제 진로 선택들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2학년 때는 그 진로와 연관성 있게 구체화시키는 작업들을 하죠. 지금 보시듯이 예를 들면 1학년 때는 환경에 관심이 있었다. 근데 2학년 때부터는 환경에서도 해양 생태계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걸로 아니면 환경 오염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으로 이제 좀 더 구체화시키는 거죠. 그러면 3학년 때는 이런 걸 갖고 진짜 지원하려고 하는 모집 단위에 매칭하게 완성도 높이는 그런 방식으로 어떤 진로 역량이라고 하는 1, 2, 3학년 스토리 라인이 짜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3학년이 되면은 1, 2학년 활동 중에 부족했던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사회적 이슈나 전공 지식을 융합한 종합 보고서 같은 거 작성을 해서 그런 게 생기면 좀 기재되면 좋다. 교과적인 부분에서 일단 최종 상황이기 때문에 성적의 하락은 막으셔야 됩니다. 상승은 바라지 않아요, 우리는. 하지만 현 상태를 유지하자. 대신 진로 선택 과목은 성취도가 A가 나올 수 있게 관리를 오히려 더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런 게 매우 중요해요. 그리고 면접과 관련해서 생기부 내용들을 정말 꼼꼼하게 정리를 해가지고 다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진짜 만약 면접까지 갔을 때 진짜 승부를 걸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 놓치지 마시고 1학년, 2학년, 3학년 활동 내용들을 한번 참고해서 이렇게 좀 준비를 하자 해서 준비를 잘 하신다고 하면은 정말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오늘 입시를 보다 삼육대학교 종합전형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대학의 종합전형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